네,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7월 19일 금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는 것은 추가적으로 돈이 드는 것이 아니죠. 조회수는 3만 회 정도 나오는데 좋아요 개수는 한 1,500개 정도 나오고 있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댓글에 이번 주 수고 많으셨고 다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라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 0.7%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단기 지표 바닥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다음 주 후반부터는 다시 한번 지지 후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번 추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추세에 있어서는 여전히 2024년 상승 추세로 큰 흐름 가져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하는 와중에 조그만 상승 추세를 하나 더 만들면서 결국엔 상단 라인까지는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큰 추세 상단 라인에 부딪히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군다나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였죠? 트럼프 총격 사건이 발생하였죠. 자, 그로 인해서 미국 전반적인 상황이 격변의 시기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까지 조 바이든이 후보를 사퇴할지 말지도 결정될 것이고 트럼프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트럼프의 목소리가 마치 대통령의 목소리가 된 것처럼 지금 시장이 반응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미국 전반적인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노란색 선 21선 그렇게 되면서 깨고 내려오게 되었고 초록색 선 61선까지 하락할 가능성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락은 다음 주 후반 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 다음 주 후반부터는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또한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시작되는 한 주죠. 자, 다음 주 월요일에는 버라이즌, 화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비자, 코카콜라, 수요일 날에는 퀄컴, IBM, 서비스나우, 목요일 날에는 아마존닷컴, FB, 아스트라제네카, 금요일 날에는 엑손모빌 등 이 밑에 있는 종목들 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또한 6월 PCE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어제 밑꼬리 달면서 2.6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단기 지표 바닥 구간 거의 다 다지고 있고 다음 주부터 바닥 구간을 또다시 다지면서 지지를 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음 주 후반에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 주 후반에는 초록색 선 61선도 올라오면서 만나게 되는 시기죠. 자, 이때도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많이 모아갔었고 지금도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때부터 약 한 달 동안 70%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엔비디아 이때 못 먹으신 분들 이번에 지지를 할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릴 때 꼭 모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 노란색 선 21선 깨고 내려오면서 지금 초록색 선 61선까지 결국에 도달하게 되었죠. SOXL 보자면 지금 초록색 선과 갈색 선 이 121선 사이 부근에서 자, 이 구간에서 다음 주에 지지를 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것이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단기 지표도 바닥 구간 다지기 시작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주 후반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 어제 5.7%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 테크도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멤버십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계속 10% 정도는 비중 축소하고 가시라라고 언급해 드리고 있죠. 자, 또한 7월 17일 날 장시작 전에 대부분의 종목들 수익 중인 종목들 10%는 분할 수익 매도를 하고 가시라라고 멤버십 커뮤니티에 적어드렸었습니다. 그 후로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큰 하락을 보여주었었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악재가 하나 나와 주었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OS에서 광범위한 블루스크린 문제로 인해서 항공, 방송 등의 산업에서 영업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시간 외에서 2%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물론 문제 해결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다음 주에 초록색 선과 갈색 선 부근에서 바닥 구간을 다지면서 다음 주 후반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지표도 바닥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이벤트성의 악재가 있지만 결국엔 해결될 것이고 다음 주부터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펠로알토 네트워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문제가 지금 정확히 말하자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보안 기능 업데이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경쟁하고 있는 펠로알토 네트워크스, 지스케일러 등이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펠로알토 네트워크스 지금 시간 외에서 2%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적인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 우리가 $380 바라보면서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고 자,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산 투자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지스케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스케일러도 펠로알토 네트워크스와 차트 비슷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시간 외에서 1%가량 상승 중에 있고 상승 추세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58 부근 바라보면서 가고 있고 상승 추세 나쁘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은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큰 비중 축소하면서 가시라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자, 결국엔 21선 깨니까 초록색 선 61선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자, 이제 초록색 선 61선에서 지지를 해주느냐 보고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매수 타점 알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일단 단기 지표는 바닥 구간 만들기는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파벳 빨간색 선에서 지지를 하는 거 보고 매수 타점 잡으면서 약 3달 동안 46%의 수익을 얻었었죠. 자, 다음으로 LABU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BU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비중 축소해 주시라고 언급해 드렸었고 핑크색 선 5일선 깨지면서 어제 6%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LABU 완벽히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 살짝의 조정을 줬다가 올라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조정,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가시라라고 언급해 드린 겁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어제 3%가량 상승을 하면서 갈색선 121선 살짝 깼지만 바로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단기 지표 바닥 구간 다지면서 골든 크로스 나와주었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일단 메타는 바닥 구간을 다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닷컴도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다시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하단 라인에서 지지하고 반등하는 거 보고 매수 타점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갈색선 121선에서 지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 지표도 바닥 구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어제 5.3%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한번 더 보여주면서 지금 파란색 선 부근에서 지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지표는 하락 추세로 내려오고 있으면서 다음 주에 바닥 구간 다지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도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하면서 결국엔 한 번 더 다음 주 후반 정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자, 다음으로 화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어제 2.2%까지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주면서 빨간색 선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 시간 외에서 0.4%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지표 지금 또 데드크로스 살짝 나와주었죠. 자, 지금 구간에서 살짝 힘없는 모습 보여주다가 위로 또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 바닥 구간에서 우리 또다시 모아갔었죠. 자, 다음으로 모더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더나 파란색 선 라인이 하나의 저항 라인이 되면서 지금 이 구간을 뚫어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시장 상황 괜찮아진다면 곧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 나와주었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어제 0.5%가량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목표가로 하고 있는 $120를 향해서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종목들로 계좌를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지금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충분히 목표 주가 $120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포드모터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드모터스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겠고 어제도 2.6%가량 상승을 하면서 상승 추세 유지해 주었죠. 하지만 오늘이라도 핑크색 선 5일선 가격대로 봤을 때 $14.4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20-30%의 비중은 축소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포드모터스도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 공유드리면서 지금 약 2주 동안 2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1부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이번 주 한 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미국 정치상에 매우 큰 이슈가 발생하면서 시장도 같이 한번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어느 정도 미국 정치 상황이 정리가 되는 모습을 다음 주에 보여주어야 시장 상황도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면서 다음 주 후반부터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들 이번 주에 나오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할지 말지 그 이슈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2부 멤버십 영상에서는 테슬라, 애플, 퀄컴, TMF, TQQ, S&P 500 등 이 밑에 있는 종목들 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부 멤버십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